이 나라는 안전하고 우리 사회는 빵빵한 지갑. 이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한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박영선은 남편 일감위에서 삼성을 저격했나.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박영선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다니엘 리예요. 그 남편이요. 네. 그리고 이 LA에서 그 남편의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거만하고 아주 오만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 깔고 가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도 저하고 같이 국회에 있을 때 굉장히 남편이 자기를 갈군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서 박영선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남편이 이 삼성의 일감을 무려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수백억 원의 수입료를 챙겼다. 이 회사가 DLA 파이퍼라고 그 이원조 변호사가 이제 있는 그렇죠.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딱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재용 말하자면 삼성 그 홍보 그 사장까지 했던 네네. 이재용 씨가 MBC 기자였고 그 박영선 씨하고 아주 친한 동기였습니다. 이인용. 죄송합니다. MBC 앵커였던 앵커도 기자였죠. 하고. 네, MBC 사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박영선이 계속 삼성 저격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좀 덜 하기 위해서 좀 입을 좀 털어주기 위해서 이 일감을 맡겨라. 이거는요, 여러분 삼성이 굉장히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삼성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한테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누구 남편이 삼성은요 정보가 짱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영환 의원이 자꾸 삼성을 공격한다 그러면 안영환 의원의 사돈의 팔촌이 뭐 하는 데다가 말하자면 OEM을 준다든지 공장에다가 우리 하청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입을 딱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영선과 삼성의 커넥션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은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과외를 해갖고 쪽집게 과외를 해갖고 재벌 저격수로 말하자면 키운 거예요. 그 꼭두각시입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이 실력이 없어서 지방세, 국세 이런 거 헷갈리고요. 끼견을 못 읽었어요. 옛날에 MBC 아나운서 할 때 그때는 한자도 좀 썼어요. 네, 선배들이. 네, 그런데 네. 이것이 무슨 죄에서 하고 끼견을 못 읽어서 박영선의 별명이 끼견 불능자였어요. 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DLA 파이퍼라는 데가 2,000명의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은 삼성의 건을 담당하는 것은 다 검은머리 한국인들을 말하자면 외국 국적을 가졌어도 미국적을 가졌어도 검은머리 한국인들을 시킵니다. 왜? 아니 글을 읽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삼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오리발 내밀고 화들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리발 내밀 수밖에 없죠. 삼성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본다면은.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삼성 본사가 미국에서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요. 이원조 변호사가 이른바 DLA 파이퍼의 일본 지사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국은 지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자부에 있는 집도 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집을 산 것도 완전히 이건 투자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다 돈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국 지사장으로 왔어요. 네, 능력 인정받아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온 거죠.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결국은 삼성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모종에 했을 거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왜? 박영선 의원이 진짜 한 달에 2번은 꼭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애도 보고, 애도 또 일본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애도 보고 남편도 보고.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좀 서울에 있게 해줘요. 이러니까 삼성이 알았습니다 해서 DLA 파이퍼를 말하자면 통해가지고 없던 한국지사도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원조 변호사와 이 DLA 파이퍼를 잘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식선에서 본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원조 변호사는 네. DLA 파이퍼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개인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원조 씨가 수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삼성에서
탓을 하고 박영선이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요. 네. 회사에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제가 회사를 소속 변호사예요. 저한테 어떻게 줍니까? 회사에다 갖다 주면은 그럼 이제 회사에서는 저게 안영환이 때문에 뭐 만나보구나. 그래 안영환 고마워. 그래 고려할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 사정은 빼고 아니 직접 수임을 하지 않았는데 또 삼성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원조를 보고 갖다 줬다고 하겠습니까? MB수사 때 이런 유사한 일을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사에 갖다 줬지 이원조 변호사 안 갖다 줬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원조 변호사도 그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선수들끼리 이 업계 룰을 잘 아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아니다 한다면은 네. 지나가는 꼬마이도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5년 새에 33억을 어떻게 재산을 불릴 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이번에 나온 건데 정치 자금으로 돈 쓴 거를 보면은 진짜 돈에 대해서는 지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라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1년에 생활비를 4억 6천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한 달에 4천만 원을 썼다는 건데 도대체 4천만 원을 어디에 쓸 건가? 제가 보기엔 그 달러를 다 바꿔갖고 집에 뒀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원조 변호사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아마 재산을 불렸을 겁니다. 그거는 레포트가 안 된 네. 거죠.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수상한 겁니다. 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한국과 미국 이거를 다 레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싹 바꾼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다시 바꾸냐면요. 저도 교포들을 많이 아는데 한국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미국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데니얼 리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정말 대단한 부부예요. 찜쪄먹는 부부입니다. 왜? 삼성을 막 협박을 해가지고 마누라는 막 하고 그다음에 이 남편은 그걸 가지고 또 달래는 말하자면은 막 그 자리 하나로 여기서 수백억 원을 수주하고 이건 부부 사기 공갈단 아니에요? 네. 이건 완벽한 부부 사기 공갈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마 문제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니 다과에 네. 떡값으로 그 사무실에서 185만 원을 썼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떡을 185만 원씩 사면요. 네. 제가 거짓말 빼고 이 뒤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니 이 방에 가득 차죠. 예, 185만 185만 원이면. 원씩 네. 아니 의원실에서 네. 떡만 먹는 사람들인가 한 달 내내 떡을 185만 원치 샀다? 글쎄요. 그걸 또 이제 정치자금법 썼다고 신고했는데. 아니 이번에 정치자금법을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들 네.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좀 네. 요즘 이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자 이종배 의원이 정치자금에 대해서 허위 신고한 거를 보니까 점심을 그때 왜 42만 원짜리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42만 원짜리 점심을 기가 막히죠. 아이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건요. 하루에 기자 간담회를 3탕을 뛴 거예요. 그리고 점심도 같은 주제로.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주제로. 그다음에 점심을 3번을 먹은 네, 거예요. 네. 어떻게 점심을 3번을 네, 먹죠? 네, 그래서 그 돈만 60만 원이고요. 이 제목도 같아요. 뭐 통합정부 추진이었는데 2번은 여의도예요. 근데 한 번은 어디냐면 경기도 용인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용인에서 기자간담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인에 무슨 베트남 문입점 했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예. 서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다닌 용인 가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네. 네. 거기다가요 일요일에는 서초동에서 민주당의 당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나 이거 가족하고 식사하면서 올린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를 일요일에 하면은 여의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2018년 5월 20일에 뭐 아시아 정당 국회의원을 하면 국제 회의를 한다면서 위드 마마스라는 데서 식사를 했대요. 60만 원어치를. 네. 근데 위드 마마스라는 식당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령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법은 정말 이게 억대 국회의원 중에 한 적이 없어요. 위드 마마스 엄마들과 함께인데 네. 없는 엄마들 참 슬퍼. 그러니까 친정 엄마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네. 위드 마머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 포켓에다가 싹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2011년에 떡값 185만 원인데 네. 이게 사무실 다과 구입비로 떡값 185만 원인데 아니 거기는 무슨 떡은요. 아니 네. 진짜 진짜 185만 원치 사놓으면
그거 이틀 지나면 여러분들 못 먹어요. 네. 그럼 하루에 그러니까. 185만 원치를 떡을 먹는다? 그 직원들 하루 종일 떡만 먹었나? 거기- 먹을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국민혈세를 자유우파님 말씀대로 펑펑 지만대로 썼는데요. 네. 주유를요 이제까지 2차례씩 그것도 10만 원으로 하루에 참. 20만 원을 5번이나 쓴 거예요. 아니 박영선이 박영선이지 장윤정입니까? 홍진영입니까? 지역구가 여러분. 저 이제 어디 뭐 경남이라든지 네. 호남 같은 경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루에 뭐 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역구가 구로면요. 네. 차로 안 막히면 20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고요. 네. 그러니까 위드 마마스는 엄마하고 진짜 한 거고 손석희도 엄마하고 가천 갔다고 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 타령하신 분들. 네. 근데 아까 그랬어요. 이 박영선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법사위원장도 하고 제니 0815님이 그러셨나? 하고 뭐 저기 연대 뭐 고대 지리학과 그게 아니고 경희대 지리학과고 이거 아빠가 백으로 내준 것 같다는 의심이 저는 확고하게 드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클 수가 있었냐? 자, 손석희는 어떻게 해서 컸을까요, 여러분? 손석희는 사실 손석희가 정말 애그리게이션을 달걀값이 오르는 거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학력이 없으면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겁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끼견을 못 잇는 박영선 이 둘 다 아나운서 출신이고 남이 이렇게 써준 것만 쭉 하다 보니까 남이 써준 걸 갖고 연기를 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는 앵커라는 배우입니다. 또 박영선은 국회의원을 연기한 배우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시면 손석희 씨 나오시고요. 박영선 씨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토론 좀 해봅시다. 뭐 박영선 씨의 전공이 지리학이니까 지리학으로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부장도 6개월 겨우 했다가 잘렸는데 경제 문제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나오세요. MP3 기간단총님께서 네. 전생에 장희빈설. 네. 아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하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아래의 벌금. 근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박영선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겠다. 그렇죠. 이 정도면 내 나이 되는 것이죠.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공직자 장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뭐 도덕성 도서 이야기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이야기 떳떳한 이야기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놓지 않겠다. 할 말이 없다. 떳떳하지 못하다.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사실이다 다. 게다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몇몇 시민단체에서 지금 네.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조사를 하면요. 네. 이제 망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하면서 이런 조사 받으면 망신 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 그냥 포기하고 네. 이제 후보자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진 네. 사퇴해야 되는데 네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골치 되게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남편하고의 이 부부 공갈 사기단 의혹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거기다가 일본 아자부의 그 고급 아파트, 그리고 아들 저기 병역 문제, 네. 이거는 절대로 그 아들요 대한민국 군대 안 보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붕괴를 시키는 거는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뭐 10,000원, 5,000원, 3,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 500만 원을 한 제일 모직도 있는 거예요. 네. 박영선이 막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로 500만 원 쏘아줬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벌 욕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진짜 네. 정말 정상적인 사람 같은 아니 그렇게 너 나쁜 네. 놈 나쁜 놈 욕한 다음에 돈 주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자진 사퇴해야 돼갖고 자기가 공식 해명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40번을 자기가 청문회를 뛰었다고 그렇게 잘난 체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 공식 해명 안 내놨을 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진짜 부메랑으로 맞아야 되는 네. 거죠. 네. 아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네. 자, 우리 김도하님 경희대 졸업장 없다고 합니다. 저건 너무 이상하네요. 글쎄 저것도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명대학교 체육과에 다니다가 그다음에 경희대 항목과에 있는 아버지가 계셨고 경희대 지리학과를 나왔는데 졸업장이 없다. 저건 진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졸업을 못한 거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학점 미달인 것 같습니다. 못한 상태에서는 MBC 들어가기가 어려웠을걸요? 아니 그리고 KBS에도 잠깐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만두고 MBC에 갔는데 그때 제가 보기엔 무슨 백이 대단하다고 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학점 미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고등학교 때 정말 뒤에서 세는 게 더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끼견도 못 읽었으면 우리 때는요 한자를 그래도 배웠어요. 그래서 끼견 정도는 읽습니다. 여러분. 끼견. 네.